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성의 힘겨운 일상과 깊은 고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과병동에서 일하는 31살 수진이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이 병원에서 벌써 6년째 근무하고 있는 그녀는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베테랑 간호사였지요. 수진이의 하얀 간호복 가슴팔에는 늘 단정하게 달린 명찰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간호사 아랜 이라고 적힌 그 작은 플라스틱 폐찰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어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경력과 실력,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사명감이 모두 그 작은 명찰에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수진이의 일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달 6회에서 7회씩 돌아오는 야간 근무,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초과 근무가 그녀를 끊임없이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간호사 인력 부족이 심해져서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환자 수가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또다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병동 복도는 형광등만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가끔씩 환자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만이 깊은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요. 간호사실 한쪽 구석에는 그녀가 이미 3번째 마시고 있는 커피컵이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바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203호 환자분이 열이 또 오르고 계세요. 후배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에 수진이는 피곤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환자들에게는 낮도 밤도 없었거든요. 그녀는 재빨리 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명의 환자를 돌보고 약물을 투여하고 보호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지요. 수진이의 손에는 늘 두툼한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무표와 개인 일정이 빼곡히 적힌 그 수첩을 보면 그녀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데이 근무, 이브닝 근무, 나이트 근무가 불규칙하게 섞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초과 근무, 교육, 회의 같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수진이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의 시간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된 그들 부부는 요즘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가끔 휴게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자신의 배를 조용히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언제쯤 우리에게도 아기가 찾아올까?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좀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규칙적인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는 그에게 수진이의 교대 근무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병원에 나가야 하는 수진이를 보며 남편은 가끔 아쉬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좀 쉴 수 있어? 미안해. 이번 주에도 토요일 데이 근무가 있어. 이런 대화가 그들 사이에서는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시부모님들의 기대도 수진이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니 자연스럽게 손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수진이도 나이가 있으니까 서둘러야 하지 않겠니? 요즘 늦게 낳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하던데.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진이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도 간절히 원하는 일이었지만 마치 의무처럼 느껴지는 그 기대감이 때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새벽 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수진이는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보았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 무거운 어깨, 그리고 간호복 위에 걸친 얇은 가디건. 그 모습이 문득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는 좋은 간호사가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과연 좋은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미래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수진이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6년간 쌓아온 간호사로서의 경력과 자부심,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역할들 사이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그녀를 의지했습니다. 수진 간호사님이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지요. 하지만 집에서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아이도 낳고 그러는 데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때로 자신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간호사로서 더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빨리 아이를 낳고 가정에 충실한 여성이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진이의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간호사의 진솔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챕터 1 직장 현실과 과로. 새벽 2시 반 대학병원 8층 내과병동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은 차가웠고 환자실에서 들려오는 모니터의 규칙적인 비프음만이 깊은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지요. 수진이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환자 차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이미 정리되어야 할 서류들이 아직도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수진 선생님, 또 초과 근무네요. 옆자리에 앉은 후배 간호사 미영이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밤새 환자들을 돌보느라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어쩔 수 없지. 은정 언니가 갑자기 그만두시면서 인력이 부족해졌잖아. 수진이는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 함께 일하던 선배 간호사 은정이 개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사직을 했거든요. 임신 초기 합병증으로 더 이상 야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빨리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걸까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지침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실 한쪽 벽에 붙은 근무표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표시된 초과 근무라는 글씨가 곳곳에 가득했고 원래 쉬는 날이어야 할 자리에도 근무 스케줄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301호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인턴 의사의 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재빨리 환자실로 향했어요. 이런 응급 상황은 밤 근무 중에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환자실로 가는 복도에서 수진이는 문득 자신의 발걸음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 전 신규 간호사였을 때는 어떤 응급 상황이 와도 혈기왕성하게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걷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환자를 안정시키고 다시 간호사실로 돌아온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식은 지 오래된 도시락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먹으려고 했던 것인데 하루 종일 바빠서 한 입도 못 건드린 채로 있었습니다. 수진아, 밥이라도 좀 먹어. 이렇게 굶으면 몸이 버텨내지 못해. 함께 야간 근무를 서고 있던 선배 간호사 정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수진이는 차가워진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먹을 시간은 없었어요. 몇 숟가락 뜨는 사이에 또 다른 환자에게서 호출이 왔거든요. 아,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정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 역시 10년 차 베테랑 간호사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극한의 업무 강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수진이는 잠깐의 여유 시간에 간호사실 구석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겠지? 건강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마. 사랑해. 따뜻한 메시지였지만 왠지 수진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 선생님, 수간호사님이 부르세요. 후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간호사실로 향했어요. 수진 씨 고생이 많아요. 아는데. 수간호사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속 야간이 들어가게 됐어요. 인력 충원이 늦어지고 있어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연속 야간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대신 다음 달에는 연차를 좀 더 많이 주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 달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간호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수진이는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보람보다는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실로 돌아와서 수진이는 동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들 자신과 비슷하게 지쳐 보였지만 그래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이런 동료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힘내자. 조금만 더 버티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야. 정의가 모두를 격려했지만 그 누구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진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환자실로 향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환자를 돌보는 손길은 여전히 세심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쳐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과 아이를 기대하는 시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임신을 할 수 있을까? 설령 임신을 한다고 해도 이런 업무 강도 속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수진이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수진이가 집에 돌아가서 맞게 되는 또 다른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까요? 챕터 2 임신 준비와 좌절. 목요일 오후 수진이는 휴무를 이용해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신 소식이 없어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었지요. 하얀색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검사상으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부인의 난소 기능도 정상이고 남편분의 정자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의사가 건네준 검사 결과지에는 정말로 정상이라는 글자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임신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지요. 그럼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가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교대 근무를 하시는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호르몬 균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수진이는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매달 6-7회씩 돌아오는 야간 근무, 예측할 수 없는 초과 근무,
그리고 쌓여만 가는 피로감. 아무리 의학적으로 정상이라고 해도 이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임신이 쉬울 리 없었어요. 우선 3개월 정도 더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오세요.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맞추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조언은 의학적으로는 정확했지만 수진이에게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남편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여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수도 없잖아. 수진이의 대답은 다소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침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배란 예정일, 생리 예정일, 그리고 매번 기대했지만 실망으로 끝났던 날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설치된 생리주기 앱도 열어보았어요. 매달 정성스럽게 기록해온 데이터들이 화면에 나타났지만 원하던 임신 표시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도 또.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앱을 끄고 대신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엽산 영양제와 각종 건강보조식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임신 준비를 위해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복용하고 있던 것들이었지요. 약통들을 하나씩 꺼내어 오늘 분량을 손바닥에 털어놓으며 수진이는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병원 일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 아니면 낮 근무만 하게 해달라고 요청해보거나.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야.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초과 근무를 연달아 하고 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우선 아닌가? 우리 부모님들도 언제까지 기다리실 수 있을까? 남편의 말에 수진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도 절실히 원하는 일인데 마치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날 밤 수진이는 잠들기 전에 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배란 예정일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그녀에게는 연속 야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을까? 수진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밤낮이 바뀌는 생활, 극도의 스트레스, 만성적인 피로감. 이 모든 것들이 임신에 좋을 리 없다는 것을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다시 야간 근무를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김없이 엽산 약통이 들어있었고 휴대폰에는 배란일까지의 카운트다운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병원 로커에서 간호복으로 갈아입으며 수진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다크서클과 야윈볼. 이런 모습으로 과연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 함께 근무하는 동료 정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수진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오늘의 업무를 확인하며 수진이는 문득 동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경이는 둘째 가졌다면서? 좋겠다. 응, 그런데 산전 휴가 들어가니까 또 우리가 더 바빠질 거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들으며 수진이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축하해줘야 할 일인데
자신의 처지와 비교되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날 밤 새벽 근무 중에 수진이는 휴게실에서 잠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생리주기 앱에서는 가임기 시작이라는 알림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기대한다는 게 무리인 걸까? 수진이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좌절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신하기 어려운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응급 호출음이 울렸고 수진이는 다시 환자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임신에 대한 고민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우선은 눈앞의 환자를 돌보는 것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수진이가 가족들로부터 받는 또 다른 압박과 기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챕터 3 남편 시부모의 압박과 현실적 해결책 요구. 일요일 오후 수진이네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시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점심을 드신 후 식탁에 둘러앉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평소보다 진중한 표정으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요즘 많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처럼 병원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는 아이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구나.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께서 가져오신 두툼한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서였어요. 표지에는 간호직 공무원 시험 대비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간호사도 공무원이 되면 안정적이고 야근도 별로 없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시어머니의 제안에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어머님,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 준비도 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병원 일을 그만두고 시험 준비에 전념하라는 거야. 민수 월급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잖니? 시아버지의 말에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여보, 너 지금 상태로는 몸이 견디기 힘들 것 같아. 차라리 아예 쉬면서 몸 회복하고 그 사이에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면 일석이조 아니야? 수진이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마치 이미 결정된 사안을 통보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자 시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민수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요즘 젊은 부부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야. 옛날에는 남편 혼자 벌어도 살았는데. 수진이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경력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수진이가 평소 가계부를 적던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월급과 각종 지출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급여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아파트 대출금도 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건 다 핑계야. 정말 아이가 간절하다면 그런 것쯤은 감수해야지. 아이가 먼저야, 돈이 먼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너 지금 상태 보면 정말 걱정돼. 매일 지쳐서 들어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는 임신은커녕 몸이 망가질 것 같아. 수진이는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년간 쌓아온 경력을 포기하라는 것은 너무 큰 희생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일을 그만두면 나중에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간호사라고 해서 어디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고 우선 아이부터 가져야지. 나이가 있잖아. 시아버지의 말에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공무원 시험 교재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은 매력적이었지만 그것을 위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수진아, 엄마 말이 틀렸니? 지금처럼 밤낮 없이 일하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 시어머니의 추궁에 수진이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그렇긴 하지만이 아니라 선택해야 해. 일이냐 아이냐.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최후 통첩 같았습니다.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네가 일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우선 몸부터 회복하고 아이부터 가진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수진이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왜 모든 희생을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제가 시험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는 정말 괜찮을까요? 그런 걱정 말고 우리가 도와줄게. 아이가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시아버지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수진이에게는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수진이와 민수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공무원 시험 교재가 놓여 있었어요. 여보, 정말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데. 부모님 말씀도 맞고. 당신은 정말로 내가 일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 임신도 안 되고 몸도 망가지고. 민수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았지만 수진이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간호사로서 자부심이 있어. 6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 다 이해해.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 그 대화 이후 수진이는 혼자서 침실에 들어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무원 시험 교재를 손에 들고 펼쳐보았지만 글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게 답일까?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걸까? 수진이의 마음속에는 혼란만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의 조언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왜 모든 변화와 희생을 자신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는 가계부를 다시 펼쳐보며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남편 월급만으로 생활이 가능할지, 시험 준비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수진이가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챕터 4 내적 갈등 일과 아이 자아 사이의 선택. 새벽 3시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지요. 그 정막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생각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번 달 급여 명세서가 놓여 있었어요. 세후 280만 원이라고 적힌 숫자를 바라보며 수진이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없어진다면 그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옆에는 신용카드 명세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관리비, 생활비, 그리고 각종 공과금들. 수진이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컸어요. 남편 혼자 월급만으로는 빠듯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걸까?
수진이는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물론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간절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아니면 이것은 단순히 주변의 기대에 맞추려는 것일까? 시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결혼한 여성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한다는 그 압박감. 그것들이 자신의 진짜 마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이는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꺼내보았습니다. 6년 전 처음 받았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환자들을 돌보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가득했었지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간호사로서 쌓아온 경력, 동료들과의 관계, 환자들로부터 받는 신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과연 괜찮을까요?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간호사 경력 단절, 재취업 현황 같은 키워드들을 입력하며 현실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특히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는 경력 단절 기간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되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될까? 시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신 공무원 시험 교재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두꺼운 책을 보니 막막했어요. 이것을 언제 다 공부하고 시험을 언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합격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동안의 생활비는 정말 괜찮을까? 수진이는 다시 가계부를 꺼내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남편의 월급 200만 원에서 대출 이자 80만 원을 빼면 120만 원. 여기서 관리비와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결국 시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가? 그 생각만으로도 수진이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더욱 많은 간섭을 받게 될 것 같았거든요. 새벽 4시 수진이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성취감도 소중했고 아이와 함께하는 가정도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왜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수진이는 휴대폰으로 직장 동료들의 SNS를 둘러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선배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힘들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균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내는 걸까?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낮 근무만 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처럼 야간 근무까지 포함한 풀타임 근무를 계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밤새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왜 벌써 일어났어? 밤새 잠을 못 잤어? 응, 좀 생각할 게 있어서. 혹시 어제 부모님 말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천천히 생각해보자. 남편의 말은 위로가 되려는 것이었지만 왠지 수진이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내가 일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 수진이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좀 걱정돼. 매일 녹초가 되어서 들어오고 임신도 잘 안 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변화라는 게 결국 내가 희생하라는 뜻이잖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공무원이 되면 더 안정적이고
남편의 말을 듣다가 수진이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뭘 포기할 건데? 나만 모든 걸 바꿔야 해? 내가 뭘 포기해야 하는데? 당신도 야근을 줄이거나 이직을 하거나 뭔가 함께 노력할 수는 없어. 남편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내 일은 별로 문제 없잖아. 문제는 내 일이. 그 순간 수진이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모든 변화와 희생을 자신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아침 이 거울 앞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했었지요. 과연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수진이는 간호사 명찰을 가슴에 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명찰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과연 가족들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수진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했지,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야 할 때인가. 다음 이야기는 수진이가 마침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챕터 5 정신건강, 상담, 그리고 결심의 시간. 수요일 오후 수진이는 병원 근처 작은 상담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상담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어두웠지요. 이곳을 찾기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정신과 상담이라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수진 씨, 오늘은 어떠세요? 상담사 김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셨는데 첫 만남부터 편안함을 주는 분이었어요. 저번 주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의 위안이 되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상담 기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수진이의 감정 변화와 상황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가족들의 압박은 어떤가요? 여전해요. 어제도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공무원 시험 언제 접수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답답했어요. 마치 제가 이미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로 아이를 원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원하죠. 결혼했으니까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진 씨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가요? 상담사의 질문은 수진이가 지금까지 피해왔던 핵심을 찔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원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어지고 나니까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고민을 해요. 상담사의 말에 수진이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자라면 아이를 원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누구의 삶을 위한 결정인가요? 상담사의 질문이 수진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 삶을 위한 결정이어야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수진 씨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어떨까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는 상담사의 말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누구의 삶을 위한 결정인가?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담 어땠어? 괜찮았어. 수진이는 간단히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침실에서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지나갔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볼까? 무슨 이야기? 앞으로 계획 말이야. 너도 계속 이렇게 고민만 할 수는 없잖아. 수진이는 남편의 말에 약간의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도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지. 부모님들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또 부모님 이야기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결국 내가 일을 그만두라는 뜻이잖아.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다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간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평화였습니다. 문득 수진이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울해졌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상담사의 질문을 다시 떠올리며 수진이는 자신의 마음을 차근차근 들여다보았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성취감은 분명히 소중했어요. 6년 동안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환자들로부터 받는 신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정의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정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안정감. 이것도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었지요. 왜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걸까? 수진이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가 잘 정착된 곳들에서는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병원에서도 그런 제도를 만들 수는 없을까?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수진이는 선택의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5시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일단 병원에서 근무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처음으로 수진이는 포기가 아닌 변화를 모색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수간호사님과 이야기해 볼게. 무슨 이야기? 근무 조건 조정에 대해서. 야간 근무를 좀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남편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수진이는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어요.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기분이었거든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상담사의 질문에 대한 수진이만의 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의 압박이 아닌 오직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중심에 두고 결정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햇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다운 방식으로 문제에 맞서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겪는 일과 가정의 균형,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